가을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한 10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이른 새벽에 일어나 베란다 빨래를 거들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무시기 전 꼭 마른 빨래를 개켜놓으라고 하셨거든요. 20년을 이 집에 살면서 단 한 번도 걸은 적 없는 아침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빨래 건조대 한쪽 끝에 제가 빨지 않은 옷가지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남성용 수영복이었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푸른 줄무늬가 그려진 그리 낡지 않은 수영복. 아마도 윗집에서 바람에 날려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 남편은 수영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수영복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윗집은 1년 전쯤 이사온 총각 한 분이 혼자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한두 번 복도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데 인사성 밝고 예의 바른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수영복을 조심스럽게 접어드렸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뭐야? 시어머니였습니다. 언제 일어나셨는지 베란다 문 앞에 서서 제 손에 든 수영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핏기가 싹 하신 것처럼 창백했고 두 눈이 수영복에 고정된 채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윗집에서 날아온 것 같아서요. 나중에 갖다 드리려고. 주지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께서 제 손에서 수영복을 낚아치듯 가져가셨습니다. 그러고는 빠른 걸음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실까? 그저 남의 옷가지 하나인데.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만 아까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있던 그 표정. 저는 무채를 쓸다가 손을 베일 뻔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김정희, 시어머니 일에 신경 쓰지 말라니까? 하지만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감옥하고 차가운 분이셨지만 오늘 아침처럼 저렇게까지 당황하신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20년을 한 집에 살면서도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 식탁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셨는데 평소보다 얼굴이 더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눈가가 붉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혹시 우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 민수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시어머니 옆자리에 국그릇을 놓고 반찬을 하나하나 가까이 옮겨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남편도 묵묵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의 아침은 늘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대화라곤 없었습니다. 저는 두 분이 불편해하실까봐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그렇게 20년이 흔들었습니다. 가끔은 이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란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시집살이란 게 원래 이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디 편찮으세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밥을 다 드시지도 않으신 채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뭐 불편한 거 없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대답하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불편함을 제가 알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마음을 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으니까요. 저는 그저 이 집의 가정부 같은 존재였습니다.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중 드는 사람. 며느리라기보다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보였습니다. 문득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20살 많은 세월. 그 세월 동안 저는 무얼 했을까?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썼지만 단 한 번도 칭찬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은 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나는 뭐란 말인가. 그날 오후 딸 미소가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미소의 밝은 목소리가 이 집의 유일한 생기였습니다. 엄마, 나 왔어. 왔어? 밥 먹었니? 학교에서 먹고 왔어. 할머니는? 방에 계셔. 미소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소는 저와 달리 밝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 가끔은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었을까 신기했습니다. 엄마, 오늘 윗집 아저씨 봤어. 윗집? 혼자 사는 그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인사 되게 잘하시더라. 엄마도 아는 분이야? 아니, 나도 복도에서 한두 번 본 적밖에 없어. 저는 괜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시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왜 윗집 수영복을 보고 그렇게 놀라셨을까? 그리고 왜 제가 돌려주는 걸 막으셨을까? 근데 엄마, 윗집 아저씨 왜 혼자 사는 거야? 결혼 안 하셨나? 그건 나도 몰라. 남의 일에 관심 갖지 마. 알았어. 미소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 똑딱 들렸습니다. 저녁때가 되어 다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녁 식사 시간에도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밥 안 먹을 거야. 피곤해서 쉬려고 라고만 하셨습니다. 남편과 미소 그리고 저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걱정에 밥맛이 없는 듯 보였고 미소도 할머니를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 멈춰섰습니다.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오시는 걸까? 저는 문을 두드려 볼까 망설였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마음을 열어주신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윗집 베란다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그 남자분은 지금 무얼 하고 계실까? 문득 오늘 아침 시어머니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수영복을 보시던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제가 본 것은 분노도 화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 특유의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눈빛. 시어머니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계신 걸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의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이 집. 하지만 저는 이 집의 진짜 비밀을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모든 가족이 그런 걸까요? 함께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은 모르는, 같은 지붕 아래 있지만 각자의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고 싶다고. 왜냐하면 그 비밀 속에 어쩌면 제가 20년 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비밀이 우리 가족 모두를 뒤흔들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의 끝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평생을 짓눌러온 아픔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방에만 계셨고 저는 시어머니의 방문 앞을 지날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날까 봐.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윗집 총각분이 먼저 타고 계셨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15층 2호 사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층 2호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예의 바르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나이였지만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 제대로 대화를 나눈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아, 네. 혹시 며칠 전에 수영복 하나 떨어뜨린 거 아세요? 제 실수로 베란다에서 날아갔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영복? 시어머니께서 가져가신 그 수영복. 아, 그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져가셨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모른다고 거짓말하기도 그랬습니다. 찾으셨어요? 아직요. 아마 바람에 어디론가 날아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 혹시 걸려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인사를 하고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수영복 하나인데. 장본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제 쪽을 똑바로 쳐다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방금 누구랑 얘기했어? 네? 아무도.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랑 탔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혹시 제가 집에 들어올 때 복도에서 보셨을까? 윗집 사시는 분이랑 잠깐.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그냥 인사만 했어요. 정희야. 시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결혼하고 20년 동안 시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부르신 게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지 마. 말 걸지도 마. 어머님, 그게 무슨...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며느리가 왜 자꾸 가려고 하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가려고 한 적도 없고 그저 인사만 나눴을 뿐인데. 어머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오해가 아니야. 앞으로 그 사람이랑 마주치면 인사도 하지 마. 알았지? 시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억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20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남편의 무관심을. 이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세월을. 하지만 이건 너무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날 저녁 딸 미소가 집에 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미소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윗집 아저씨랑 또 만났어.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미소야, 작게 말해. 오해? 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되게 친절하시더라. 나보고 대학교 어디 다니냐고 물어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시고. 그래? 그럼 됐어. 이제 방 들어가. 엄마, 있잖아. 그 아저씨가 다음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되냐고.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확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무서운 얼굴로 나오셨습니다. 안 돼. 미소가 깜짝 놀라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 우리 집에 들이면 안 돼. 절대로. 왜요? 좋은 분 같은데?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은 우리 가족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이야. 미소의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급히 미소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미소가 그냥 한 말이에요. 넘어가세요. 넘어갈 일이 아니야. 정희야, 너도 미소한테 잘 말해. 그 남자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일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시어머니께서 윗집 남자분을 극도로 경계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분이 어머님께 무슨 잘못이라도? 잘못은 없어. 그냥 가까이 하면 안 돼. 그게 다야.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시며 문을 쾅 닫으셨습니다. 미소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야, 미소야. 네 잘못 아니야. 저는 미소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소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25년을 사면서 할머니에게 저렇게 화난 목소리를 들은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손녀인 미소에게만큼은 늘 다정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왜 오늘은 저렇게까지 하실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 댁에서 윗집 남다분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거부하셨는지.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혹시 당신이 어머님께 여쭤봐 줄 수 있어? 남편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면 그냥 놔둬. 왜 자꾸 건드려? 나는 안 건드렸어. 그냥 인사만 했다고. 그러게 왜 인사를 해? 모르는 사람한테.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인사도 하면 안 돼? 어머니가 싫어하시잖아. 그럼 하지 말아야지. 남편의 말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혼하고 20년 동안 늘 이랬습니다.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제 말은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미소한테까지 그러시는 건 좀 심한 것 같지 않아? 어머니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겠지. 우리가 뭘 알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저녁을 먹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저렇게까지 윗집 남자분을 피하려고 하실까?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수영복. 그날 시어머니께서 수영복을 보고 놀라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그걸 가져가 숨기시던 모습. 혹시 시어머니와 윗집이 남자분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 남자분이 시어머니가 아는 누군가와 닮았던 걸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절대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으실 테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널다가 문득 윗집을 올려다봤습니다. 윗집 베란다에도 빨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빨래. 셔츠 몇 벌과 타월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왜 우리 시어머니는 저 사람을 그토록 두려워하실까?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윗집을 올려다보는 걸 보셨습니다. 뭐해? 빨래 널고 있었어요. 위를 왜 봐? 아니, 그냥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청이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그 사람한테 가지 말라고. 저는 안 갔어요. 마음으로도 가지 마. 알았지? 마음으로도 가지 말라니.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얼굴에는 절박함 같은 게 묻어났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로 윗집에 가기라도 하면 무슨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네, 어머님.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듣고서야 안심한 듯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다시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눈치 보고 조심하고 숨죽이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쯤 이 집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 높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닿을 수 없는 곳처럼. 그날 오후 미소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윗집 아유씨 또 만났어. 미소야, 괜찮아. 할머니 몰래 만났어. 아저씨가 나보고 혹시 뭐 불편한 거 있냐고 물어보시더라. 자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 같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알았어? 모르겠어. 근데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했어. 그냥 할머니가 좀 예민하신 거라고. 미소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에서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저씨가 이거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했어.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제 수영복 찾으셨으면 현관 앞에 놓아주세요. 직접 찾아뵙기는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요.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1602 강지훈. 저는 쪽지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고 배려심 깊은 사람을 시어머니는 왜 그토록 멀리 하려고 하실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숨겨진 수영복을 찾아야겠다고. 그리고 윗집에 돌려드려야겠다고. 그게 옳은 일이니까.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수영복이 단순한 옷가지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50년 비밀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열쇠를 돌리는 순간 우리 가족 모두가 감당해야 할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결심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몰래 뒤진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답답함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 윗집 남자분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 그리고 그날 아침 수영복을 보고 보이셨던 그 공포에 가까운 표정.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셔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매달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시는데 보통 2-3시간은 걸렸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는 뒷모습을 현관에서 지켜보며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딸 미소는 햇볕에 가고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20년 동안 저는 허락 없이 그 방에 들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엇을 그토록 감추고 계신 건지.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침대 옆 화장대, 옷장, 그리고 창가 옆 작은 서랍장. 저는 어디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단 옷장을 열어갔습니다. 검은색과 회색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밝은색 옷을 입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옷장 위쪽 선반을 살펴봤습니다. 계절 옷들과 이불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수영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화장품과 액세서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서랍 맨 아래에서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상자. 겉면이 빛바랜 것을 보니 오래된 물건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린 19이나 20살쯤 되어 보이는 시어머니. 사진 속 시어머니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을 참고 있는 듯한 얼굴. 그리고 시어머니가 안고 있는 아기. 아기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아기 수영복 같았습니다. 작고 귀여운 수영복. 저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연필로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5년 7월 15일. 미안해. 내 아들아. 엄마를 용서해줘. 1975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76세. 그럼 1975년에는 21살. 아니, 19살이었을 겁니다. 19살에 아이를 낳으셨다는 건가요? 저는 다른 사진들도 꺼내봤습니다. 모두 같은 아기의 사진이었습니다. 아기 혼자 찍은 사진, 아기가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는 사진. 하지만 아기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는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 말고도 다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한 장.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입양 동의서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시어머니의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자라는 이름 옆에 손도장에 찍혀 있었습니다. 입양. 시어머니는 그 아기를 입양 보내셨던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더 뒤져보니 맨 밑에 작은 천조각이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아기 옷이었습니다. 하얀색 아기 수영복. 사진 속에서 아기가 입고 있던 바로 그 옷. 50년이 지났지만 시어머니는 이걸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19살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입양 보내야 했던 젊은 여자. 그 아픔을 평생 혼자 간직하며 살아오신 시어머니. 문득 베란다에 날아왔던 윗집 수영복이 떠올랐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푸른 줄무늬가 그려진 수영복. 시어머니께서 그걸 보고 놀라셨던 이유가 이거였을까요? 50년 전 아기에게 입혔던 수영복이 떠올라서? 아니면 혹시...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윗집 남자분이 시어머니의 아들은 아닐까? 50년 전 입양 보낸 그 아기가 자라서 이제 다시 시어머니 가까이에 나타난 건 아닐까? 그렇다면 시어머니께서 그토록 윗집 남자분을 피하려고 하셨던 이유가 설명됩니다. 아들을 알아볼까 봐. 아니, 아들에게 자신이 친엄마라는 걸 들킬까 봐 두려워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 비상자를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떡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시어머니는 50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사셨던 겁니다. 남편도 저도 아무도 모르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제야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왜 평생 검은 옷만 입으셨는지, 왜 늘 슬픈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셨는지, 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으셨는지. 시어머니는 평생을 속죄하며 사셨던 겁니다. 자신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아들에게. 하지만 정말 윗집 남자분이 시어머니의 아들일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확인하려면 윗집 남자분을 직접 만나봐야 했습니다. 저는 윗집 지훈 씨가 미소에게 전해준 쪽지를 꺼내봤습니다. 혹시 제 수영복 찾으셨으면 현관 앞에 놓아주세요. 정중하고 배려심 깊은 문장. 이런 사람이라면 만나서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 들키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윗집에 가는 걸 절대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갔던 걸 눈치채셨을까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으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검진 결과가 별로 안 좋으시대.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뭐가 안 좋으신데? 심장이 좀 약해지신 것 같다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 심장, 스트레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윗집 일로 시어머니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제 잘못인가요? 아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밀, 윗집 남자분 그리고 시어머니의 건강, 모든 게 얽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비밀을 그냥 모르는 척 묻어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하지만 진실을 밝힌다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어쩌면 시어머니는 평생 이 비밀을 묵곡하시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걸 들춰내는 건 시어머니를 더 아프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윗집 지훈 씨를 만나보기로. 그분이 정말 시어머니의 아들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인지 확인해보기로. 시어머니께서 낮잠을 주무시는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1602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였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혹시 수영복 때문에 오신 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 잠깐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요. 들어오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잠깐만요. 혹시 실례지만 입양아 출신이신가요? 지훈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친생 부모님을 찾고 계신가요? 지훈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최근에 입양 기관을 통해서 친생모가 이 아파트에 사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를 왔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맞았습니다. 지훈 씨는 시어머니 아들이었습니다. 몇 층에 사시는지는 아세요? 아래층이라고만 들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고요. 사실 찾아뵙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요. 혹시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실까 봐. 지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대 남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저를 버린 엄마가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문득 친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사정으로 저를 보내셨는지, 그때 어떤 심정이셨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지훈 씨도 모두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50년 동안 같은 하늘 아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지훈 씨는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친생모님을 찾아드릴게요. 그분과 아드님을 만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정말 아시는 분이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그분이 누구신지.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을 주선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강하게 거부하실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될지. 저는 다만 이 두 사람이 만나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50년의 그리움이 끝나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평생 짊어지고 온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윗집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층 차이일 뿐인데 마치 먼 길을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시어머니 방문이 여전히 닫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방금 제가 무슨 약속을 한 걸까요? 지율 씨를 시어머니와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어떡해요? 시어머니는 지은 씨를 그토록 피하려고 하시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은 씨의 눈물 어린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생 저를 버린 엄마가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만나고 싶어요. 그 절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평소보다 안색이 더 창백해 보이셨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잠깐 마트 다녀왔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녁 준비해.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칼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물을 썰 때가 손가락을 벨 뻔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김종희. 덜킬은 안 돼. 저녁 무렵 딸 미소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가방을 던져두고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윗집 아저씨 또 만났어. 미소야, 할머니 들으시면. 괜찮아. 복도에서 잠깐 만났을 뿐이야. 근데 엄마, 그 아저씨 진짜 좋은 분이야. 나한테 공부 힘들지 않냐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시더라. 미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미소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저는 주방으로 미소를 데리고 갔습니다. 시어머니께 들리지 않을 만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윗집 아저씨, 사실은 할머니 아들이야. 미소의 눈이 휘둥그레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저는 조심스럽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발견한 사진과 입양 동의서, 그리고 지은 씨를 직접 만나서 확인한 것까지. 미소는 입을 벌린 채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윗집 아저씨가 우리 큰아버지라는 거야? 그렇지. 할머니께서 50년 전에 입양 보내신 아들이야. 세상에. 미소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소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윗집 아저씨를 피하신 거구나. 들킬까 봐. 엄마는 두 분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데 할머니께서 너무 거부하실 것 같아서. 엄마, 나도 도와줄게. 미소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습니다. 할머니도 행복하실 자격이 있어. 50년 동안 혼자 아파하시기엔 너무 길었어. 엄마 혼자 하기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저는 미소를 꼭 안았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20년 동안 이 집에서 외로웠던 저에게
미소는 유일한 편이었습니다. 고마워, 미소야. 엄마, 우리 작전을 짜야 할 것 같아. 할머니를 설득하려면. 미소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50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오신 분입니다. 쉽게 마음을 여실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고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드시지 않고 숟가락만 놀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때 미소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윗집 아저씨 만났어요. 저는 깜짝 놀라 미소를 쳐다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는 건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미소야, 할머니가 그 사람 얘기 하지 말라고. 남편이 급히 말렸지만 미소는 계속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그분 진짜 좋은 분이에요. 나한테 친절하시고 따뜻하시고 왜 그분을 싫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소야! 남편이 목소리를 눕혔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는 궁금한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왜 그렇게 좋은 사람을 멀리 하시는지. 시어머니께서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그만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얘기하지 마.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할머니도 그분한테 한 번만 제대로 이야기해 보시면 미소야, 그만! 제가 미소를 말렸습니다. 시어머니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나는 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아무도 나한테 그 사람 얘기하지 마!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미소를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빠, 나는 그냥... 할머니 심장 안 좋으신 거 몰라?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남편과 미소 사이에 끼어 말했습니다. 여보, 미소를 너무 혼내지 마. 미소도 할머니 생각해서 한 말이야. 할머니 생각해서? 할머니를 화나게 하는 게 할머니 생각해서 하는 거야? 남편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미소는 눈물이 크렁크렁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급하게 말한 것 같아. 괜찮아. 미소는 잘못 없어. 저는 미소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니 설득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미소한테 뭐라고 한 거야? 왜 갑자기 미소가 저러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거짓말. 분명히 당신이 미소를 부추긴 거야. 왜 자꾸 나한테만 화를 내는 거야? 나는 어머님과 윗집 분이 이야기라도 나눠보시면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무슨 오해? 남편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면 그만인 거야. 왜 자꾸 건드려?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안 보여?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비밀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평생 숨겨오신 일을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윗집 사람 얘기 자신은 꺼내지 마.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화장실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좋은 일을 하려는 건데 왜 모두가 저를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 방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어제 일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화가 많이 나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 준비는 해야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그때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시어머니께서 우시는 걸까요? 저는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침대 끝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제 봤던 바로 그 사진. 젊은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고도 사진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이미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쁜 엄마였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6년을 살아오신 시어머니의 눈물,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졌습니다. 19살에 애를 낳았어. 아버지도 없이. 우리 부모님이 너무 화를 내셨지. 당장 아이를 버리라고 하셨어. 안 그러면 너도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어렸어. 겁이 났어. 혼자 애를 키울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아이를 입양 보냈어. 내 손으로. 어머님, 그 애한테 입힐 옷도 제대로 없었어. 그래서 작은 수영복 하나 사줬지. 하얀 수영복. 그게 내가 엄마로서 그 애한테 해준 유일한 거였어. 시어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50년 동안 그 애를 찾았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었어. 하지만 입양기관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더라. 그냥 잘 자라고 있다는 말만 들었지.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분 윗집을 사세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윗집 강지은 씨, 그분이 어머님의 아들이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제가 직접 만나서 확인했어요. 그분도 어머님을 찾고 계셨어요. 만나고 싶어 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 만날 수 없어. 나는 그 애를 버린 엄마야. 그 애가 날 용서할 리 없어. 어머님, 그분은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그냥 만나고 싶어 하세요. 아니야. 안 돼. 절대 안 돼. 시어머니는 격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신 게 분명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119 부를게요. 저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후회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서는 안 됐던 건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품에서 괴로워하고 계셨고 저는 그저 119가 빨리 오기만을 바랄 수가 더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울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한 채 현관문 앞에서 구급대원들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제 손도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 가요. 시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시어머니의 손길이 너무 약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제 손을 잡아주신 적 없던 시어머니.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제 손을 붙잡고 계신 시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들곳에 실려 나갔습니다. 저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이신가 봅니다. 미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응급실, 빨리 와. 구급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미안해, 내 아들아, 미안해.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워드렸지만 시어머니의 중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말들이 이제야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활레발딱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응급실에 계셔. 심장 발작이신 것 같아. 왜 갑자기? 아침에는 괜찮으셨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몰아붙여서 이렇게 된 거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후 미소도 도착했습니다. 미소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괜찮으시겠지? 괜찮으실 거야. 저는 미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 아들입니다. 남편이 급히 일어섰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협심증으로 인한 발작이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스트레스를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처럼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시면 심장이 견디지 못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를 지켜봐야 해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가고 나서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그게 의사 선생님 말 들었지?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다고? 당신이 뭐라고 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여기서는 대답해.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그냥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미소가 나섰습니다. 아빠,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는 할머니를 위해서. 미소야, 넌 빠져. 이건 어른들 문제야. 아빠, 들어보세요. 사실은 미소가 시어머니의 비밀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급히 미소를 말렸습니다. 미소야, 안 돼. 엄마, 하지만 아빠가 알아야 안 돼. 그건 할머니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밀은 시어머니 것입니다. 제가 함부로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답답해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비밀? 나중에 어머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장난해?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신데!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께서 깨어나셨습니다. 면회 가능하세요. 우리는 서둘러 시어머니 병실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로.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시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남편을 보시고 작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엄마가 약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야, 이리 와봐.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님,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민수한테. 시어머니는 남편을 쳐다보셨습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사실은 너한테 형이 있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 무슨 소리세요? 내가 너를 낳기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아이를 하나 낳았어. 그런데 키울 수가 없어서 입양을 보냈지.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말을 잃은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소도 입을 벌린 채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언제 일인데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75년이었어. 내가 19살께. 아버지도 없이 혼자 아이를 낳았지. 우리 부모님이 너무 화를 내셔서 나는 겁이 나서 그 애를 보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동안 그 애를 찾았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어. 하지만 만날 용기가 없었어. 나는 그 애를 버린 나쁜 엄마니까. 어머니!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어디 계신데요?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윗집이에요. 1602호 강지훈 씨가 어머님의 아들이에요. 남편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윗집? 그 사람이? 네, 입양기관을 통해 확인했어요. 그분도 어머님을 차고 계셨어요.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윗집 사람을 피하신 거예요? 응, 들킬까봐 무서웠어. 그 애가 나를 원망할까봐,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시어머니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씀하시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 말씀을 진작 안 하셨어요? 미안해. 부끄러웠어. 나는 너한테도 좋은 엄마가 아니었잖니.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는 저한테 최고의 엄마셨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결혼하고 20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던 남편이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형님을 만나보고 싶으세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무섭지만 만나고 싶어. 미안하다고. 한 번만 말하고 싶어. 제가 모셔올게요.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였구나. 고마워.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윗집 지훈 씨를 모시러. 저는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정희야, 20년 동안 너한테 차갑게 대해서 미안해. 어머님, 나는 내가 한 짓이 너무 부끄러웠어. 아이를 버린 여자가 어떻게 며느리한테 잘해줄 자격이 있겠어. 그래서 너한테 더 차갑게 대했나 봐. 시어머니의 고백에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야 이해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나누지 못했던 따뜻함이 이제야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30번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고 그 뒤로 지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지훈 씨는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0년 만에 마주한 모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이신가요? 지훈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려서. 어머님. 지문 씨가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 잘 자랐어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정말? 정말 행복했니? 네. 그러니까 어머니 자책하지 마세요. 지윤 씨의 말에 시어머니는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5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와 함께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저 두 분에게는 단둘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복도에 서서 병실 문을 바라보는데 미소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했어. 엄마가 용기 내서 진실을 밝혀줘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미소야.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의 50년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흘간 입원하셨습니다. 그 사흘 동안 지훈 씨는 매일 병원에 오셨습니다. 시어머니께 죽을 끓여오시고 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는 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수석에서 힐끔힐끔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짐에 도착해서도 시어머니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점심 식사도 거르시고 저녁때가 되어서야 나오셨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제가 상을 차려 들었지만 시어머니는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숟가락만 놀리다가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머님, 입맛이 없으세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좀 그래, 방에서 쉴게. 시어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남편과 미소와 함께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시어머니 방 쪽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방문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방 안에서 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또 우시는 걸까요? 병원에서 지훈 씨를 만나고 나서 괜찮아지신 줄 알았는데.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지훈 씨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좀 뵈러 왔는데, 들어오세요. 지훈 씨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지훈 씨를 보시자마자 얼굴이 굳으셨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지훈 씨가 다가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셨습니다. 왜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지훈 씨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셨다고 해서 무난 인사드리러. 됐어. 그냥 가. 어머니, 가라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병원에서는 지훈 씨를 만나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걸까요? 어머님, 제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지훈아, 미안하지만 우리 이제 만나지 말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네 엄마 자격이 없어. 50년 동안 없었던 엄마가 이제 와서 무슨 엄마 노릇을 하겠니? 어머니,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가끔 얼굴만 봬도. 안 돼. 너는 너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자. 그게 맞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지훈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충격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훈 씨, 죄송해요. 어머님이 지금 많이 힘드셔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훈 씨는 억지로 미소 지으려 애쓰셨지만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아들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 그냥 갈게요. 어머니한테 무리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지훈 씨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가셨습니다.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병원에서는 그렇게 기뻐하셨잖아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나가줘. 하지만 나가달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방문 앞에 밥상을 놓아두면 한참 후에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로 문 밖에 내놓으셨습니다. 남편도 걱정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러시는 거요? 글쎄, 지훈 씨를 만나지 말자고 하시더라고. 왜? 병원에서는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셨잖아.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두려우신 겁니다. 50년 만에 만난 아들, 그 아들이 자신을 용서해 준다고 해도 자신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으신 겁니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사신 시어머니. 이제 와서 그 무게를 내려놓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방에서 나오시는 일이 거의 없었고 말씀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훈 씨는 며칠에 한 번씩 우리 집 문 앞에 음식을 놓고 가셨습니다. 직접 초인종을 누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께 부담드릴까봐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 옆에는 늘 쪽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보고 싶습니다. 그 쪽지들을 시어머니께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읽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소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다가 할머니 더 안 좋아지시는 거 아니야. 나도 걱정이야.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할머니랑 얘기해 볼게. 미소는 그날 밤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나왔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소야, 뭐라고 하시던? 할머니가 자기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하시더라. 아들을 버린 죄인이라고. 미소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게 아니라고. 할머니도 행복하실 자격 있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안 믿으시더라. 저는 미소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울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야위어 가셨습니다. 밥도 거의 드시지 않고 방에서만 계셨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건이 터졌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목이 마르라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저는 급히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광경에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손에는 약병이 들려 있었고 주변에는 알약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놀라 뛰어왔습니다. 상황을 본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남편이 시어머니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 저는 시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 시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미안해. 정이야. 내가 너무 약해서. 어머님 말씀하지 마세요. 힘 아끼세요. 지훈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곧 나오실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엄마 자격이 없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좋은 엄마세요. 어머님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시는지 저는 알아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훈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씨, 제 정이에요. 어머님이 지금 응급실이에요. 뭐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약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빨리 오세요.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더 잘 지켜봤어야 했는데, 제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 10분 후 지훈 씨가 달려왔습니다. 옷도 저대로 입지 못하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는요? 지금 응급처치 받고 계세요. 지훈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지훈 씨 잘못 아니에요. 어머니를 힘들게 해드렸어요. 제가 그냥 조용히 떠났어야 했는데. 지훈 씨, 저는 지훈 씨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지훈 씨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더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자신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저는 어머니를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그냥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데. 지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위세척을 빨리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시어머니를 병실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지만 숨소리는 고르게 들렸습니다. 지훈 씨가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훈이에요.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지훈 씨를 보시더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어머니, 들어주세요. 지훈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아요.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저를 입양 보내실 때 어머니가 얼마나 우셨는지.
제가 행복하게 자라도록 제일 좋은 가정을 찾아달라고 얼마나 애원하셨는지. 시어머니는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저를 살리신 거예요. 19살에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어머니가 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지훈아. 그러니까 어머니,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덕분에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제는 어머니도 행복하셔야 해요. 지훈 씨의 말에 병실에 있던 우리 모두가 울었습니다. 남편도, 미소도, 저도.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훈 씨의 손을 꼭 쥐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5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 50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 이제야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병실에서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미소, 지훈 씨, 그리고 저. 5 식구가 함께.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함께 겪으며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녘,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힘든 밤이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간 입원하셨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어머니 댁에서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과 죄책감에 시달려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감당하지 못하신 거라고. 병실에는 늘 누군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교대로, 그리고 지훈 씨도 매일 오셨습니다. 미소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씩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50년 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저 곁에 앉아 들어드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남편, 미소, 지훈 씨, 그리고 저. 4사람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존보다는 힘이 있었습니다. 내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게.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우리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1975년이었어. 나는 19살이었지. 가난한 집안이었어. 아버지는 일용직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하셨어. 나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 돈이 없어서. 시어머니의 눈빛이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남자를 만났어. 25살이었지. 대학생이었어. 나는 그 사람이 처음으로 나를 사람답게 대해준 사람이었어.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배우지 못했다고 깔보지 않고. 할머니. 미소가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 그리고 아이를 가졌지. 하지만 그 사람은 나한테 결혼은 못한다고 했어. 자기 부모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 집에서도 쫓겨났어. 부모님이 넌 이제 우리 딸이 아니다 라고 하셨어. 나는 갈 곳이 없었어. 어머니, 남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친구 집을 전전하며 임신기간을 보냈어. 그리고 작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지. 하지만 나는 아이를 키울 방법이 없었어. 일자리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
시어머니는 지훈 씨를 쳐다보셨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왔을 때 나는 울면서 부탁했어. 제일 좋은 가정으로 보내달라고.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작은 수영복 하나를 사서 아이한테 입혔어. 그게 내가 엄마로서 그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를 보낸 후 나는 한동안 정신을 놓고 살았어.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다가 2년 후에 지금의 민수 아버지를 만났지. 그분은 내 과거를 알고도 받아줬어. 결혼을 했고 민수를 낳았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 첫째 아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 밤마다 꿈에 나왔어. 그 작은 아기가 나를 부르는 꿈. 나는 매일 하느님께 빌었어.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어머니, 저 행복했어요.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양부모님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어머니 기도가 하느님께 전해진 거예요. 시어머니는 지훈 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놓이네.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 당신 첫째 아들 찾아. 나 죽고 나면 외로울 테니까. 그분은 착한 사람이었어. 내 아픈 과거를 이해해주고 받아줬지. 남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찾지 못했어. 아니, 찾을 용기가 없었어. 그 아이가 나를 원망할까봐, 내가 나쁜 엄마라고 생각할까봐.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정희야, 너한테도 미안해. 20년 동안 너한테 차갑게 대해서. 어머님, 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 아이를 버린 여자가 어떻게 며느리한테 잘해줄 수 있겠어.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한테 더 냉정하게 대했나 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젠 알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리고 윗집에 지훈이가 이사 온 걸 알았을 때 나는 정말 무서웠어.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내 아들이 나를 찾고 있다고 했을 때 나는 도망치고 싶었어. 시어머니는 지훈 씨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네가 그렇게 나를 찾아왔는데 나는 피하기만 했어. 겁쟁이 엄마라서. 어머니, 이해해요. 지훈 씨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두려웠어요. 어머니를 만나는 게. 어머니가 저를 거부하시면 어떡하나, 어머니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했어요. 우리들 다 겁쟁이였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작게 웃으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 너를 내 아들로 받아들일게. 50년 늦었지만. 어머니! 지훈 씨가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지훈 씨를 꼭 안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안아보는 아들. 시어머니는 지훈 씨의 등을 쓰다듬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시어머니도 지훈 씨도. 5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두 사람. 한참 후 시어머니와 지훈 씨는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 모두를 돌아보셨습니다. 너희들 덕분이야. 특히 정희. 네가 용기를 내서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네 비밀을 묻고 갔을 거야. 어머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나는 내 아들을 다시 만났어. 너 때문에 나는 용서받았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민수야. 시어머니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너한테도 미안해. 나는 너한테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 항상 우울하고 슬픈 엄마였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를 낳고도 첫째 아들만 생각했어. 너한테 미안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너도 지훈이도 똑같이 사랑할게. 어머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렇게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시어머니가 손녀를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너는 이 집안의 빛이야. 네가 밝게 웃어줘서 이 집이 어둡지 않았어. 고마워. 할머니. 미소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는 할머니가 더 많이 웃을게. 약속할게. 시어머니의 말에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에는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50년간 숨겨졌던 비밀이 드러나고 50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 용서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라는 걸. 50년 동안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 잘하셨어요.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용서해요. 아니, 용서할 게 없어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시어머니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훈 씨는 이제 진짜 가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남편은 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미소는 큰아버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시어머니와 진짜 모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지고 50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신 날은 따뜻한 가을날이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지훈 씨도 함께였습니다. 지훈 씨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저는 미리 준비해둔 점심 식사를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그리고 지훈 씨를 위해 잡채도 준비했습니다. 엄마, 대단한데? 이렇게 푸짐하게 준비했어? 미소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퇴원하시는 날인데 당연하지. 5 식구가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지훈 씨, 미소, 그리고 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자, 다들 많이 드세요. 제가 말하자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정이야, 고마워. 정말 맛있겠다. 식사를 하는 동안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침묵만 흘렀던 식사 시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훈 씨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미소는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든 이야기를 웃으며 들으셨습니다. 가끔 지훈 씨를 쳐다보시면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셨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지훈아, 네가 어렸을 때 뭘 제일 좋아했니?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50년 동안 궁금했지만 물을 수 없었던 질문들을 이제야 하시는 겁니다. 저는 물을 좋아했어요. 양아버지가 수영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수영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전 아기에게 입혔던 수영복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아기 때도 수영복을 입었었나 했어요. 물론 기억은 안 나지만 양어머니가 네가 우리한테 왔을 때 작은 하얀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지훈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주신 첫 선물이었네요. 그 수영복. 그래, 그게 내가 네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주방으로 오셨습니다. 정이야, 내가 도와줄게. 어머님, 아직 쉬셔야죠. 제가 할게요. 아니야, 20년 동안 너 혼자 다 했잖아. 이제는 내가 도와야지. 시어머니께서 행주를 집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란히 서서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정이야,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나는 알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너는 그래도 참고 이 집을 지켜줬어. 가족이니까요. 그래, 가족이지.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비눗물 묻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잘해줄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 어머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제안하셨습니다. 내일 다 같이 사진관에 가자. 가족사진 찍으러. 가족사진요? 지훈이도 함께. 우리 5 식구 사진.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다음 날 우리는 사진관에 갔습니다. 5 식구가 함께. 사진사가 카메라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운데 앉으세요. 미소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훈 아저씨랑 아빠가 양 옆에 서시고 엄마랑 나는 뒤에 서요. 우리는 미소가 말한 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운데 앉으셨고 양쪽으로 2 아들이 섰습니다. 그 뒤로 저와 미소가 섰습니다. 자, 다들 웃으세요. 사진사의 말에 우리는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진을 거실에 크게 걸어야겠어.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있는 사진. 좋아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작은 상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제가 그날 시어머니 방에서 봤던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지훈아, 이걸 네게 줄게. 시어머니께서 상자를 지훈 씨에게 건네셨습니다. 지훈 씨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작은 하얀 수영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네가 입었던 수용복이야. 50년 동안 내가 간직하고 있었어. 이제 네게 돌려주고 싶어. 지훈 씨는 수용복을 꺼내들었습니다. 낡고 작은 수용복. 그걸 보는 순간 지훈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50년 동안 이걸 간직하셨어요? 그래, 그게 너와 연결된 유일한 거였으니까. 지훈 씨는 수용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 내 아들. 50년 만에 나누는 모자의 포옹.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지훈 씨가 아래층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우리 집 바로 옆집으로. 시어머니와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훈 씨, 이사 오셔서 정말 좋아요. 제가 말하자 지훈 씨가 웃으셨습니다. 저도 가족 가까이 있고 싶어서요. 이제 지훈 씨는 매일 저녁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날마다 지훈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잃어버린 50년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이.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나는 이제 행복해. 진짜로. 어머니, 50년 동안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니들이 가르쳐줬어. 누구나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으니까. 맞아요, 할머니. 미소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용감하세요. 저는 할머니를 존경해요. 고마워, 미소야. 남편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자랑이에요. 평생 어려운 길을 걸어오셨지만 끝까지 사랑을 잊지 않으셨잖아요. 민수야. 그리고 형. 남편이 지훈 씨를 쳐다봤습니다. 형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어렸을 때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나도 동생이 생겨서 좋아. 두 형제가 서로를 안았습니다. 50년 늦게 만난 형제.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진한 유대감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왜? 당신이 용기를 내서 이 모든 걸 시작해줘서.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여전히 벽을 쌓고 살았을 거야. 나도 처음엔 확신이 없었어. 그냥 옳은 일 같아서 한 거야. 그게 대단한 거야. 옳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잖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잘 못해줬어. 항상 어머니 편만 들고 당신 말은 듣지 않았지. 미안해. 괜찮아.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 응, 새로 시작하자. 우리 5 식구, 진짜 가족으로. 다음 날은 설날이었습니다. 우리 5 식구는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지훈 씨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께 아버지, 저예요. 박순자의 첫째 아들 지훈이에요. 이렇게 늦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지훈 씨의 절을 보며 시어머니는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고 계셨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우리는 떡국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성껏 끓이신 떡국. 흰 떡이 둥둥 떠 있는 맑은 국물. 마들 많이 먹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미소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 떡국이 제일 맛있어요. 지훈 씨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기뻐하시며 지훈 씨 그릇에 떡을 더 넣어주셨습니다. 많이 먹어, 아들. 아들이라는 말을 하실 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단어를 이제야 부르시는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새로 걸어둔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5 식구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정말 힘들었지. 시어머니의 50년 비밀, 지훈 씨의 평생 그리움, 남편의 오해, 미소의 혼란, 그리고 저의 용기. 모든 것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정희야,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고마워. 나한테 가족을 돌려줘서.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행복하자. 늦었지만 이제라도. 네, 어머님. 함께 행복해요.